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정말 환상적인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흑대마, 귀 쪽에 이제 흑돌 전체가 정말 위험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흑에게는 그래도 여기 분단되어 있는 한 점, 요들이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흑의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딱 보이는 장면인데,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백돌 석점과 요 한 점과 한 점, 총 5점 사이에 백에게 약간의 좀 균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환상적으로 다뤄내야만 흙이 여기에서 스크래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백으로 하여금 균열을 만들어내고 이 흑대마를 살려내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은 너무나도 딱 떠오르는 그 곳이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요 한 점을 끊어가지고 단점을 그대로 이렇게 바로 응징을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자, 백이 이 한 점을 살리면 정말 좋겠죠. 흑이 석점을 따내는 순간, 자, 이것은 뭐 지금 백이 여기를 잡더라도 반대쪽을 잡아갈 수 있고, 이쪽을 두면은 이곳까지 늘어가지고 추가적인 2점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자, 뭐 이제 정말 선수가 급하다면 선수까지 이렇게 뽑아가면서 두 집을 알뜰하게 흑한테 내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요 한 점을 살려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은 당연하게도 이 석점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둬가지고 흑이 백 이 한 점을 잡아낼 동안 여기에 눈이 가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흑의 바람이죠. 반대쪽에 있는 백돌 5점을 이렇게 제압을 해내면 흑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겠지만 당연하게도 백은 이번에는 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백돌 5점을 구출해 주게 됩니다. 자,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한 집을 내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지만 백이 바깥쪽을 메꿔가는 순간 여기는 옥집으로 바뀌어버리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흙이 두 집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협소한 그런 곳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너무 우직하게 백도를 끊어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백돌 석점을 잡아야지 뭔가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요 한 점만 잡아가지고는 두 집을 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결론이죠.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기를 끊어가서 직접적으로 석점에 대해서 타격을 이제 주는 방법인데요. 자, 당연하게도 백은 요 한 점을 연결을 해갑니다. 여기서 과연 이 백돌 본체에 대한 돌을 요리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백이 한 점을 따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한계점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쪽을 준비한다고 해도 백은 옵션이 좀 많죠. 여길 젖혀가서 흑도를 제압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길 잇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도망치는 것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자, 다만 백도 이제 조심할 것은 여기를 넓혀가는 것은 좀 욕심이 되겠죠. 단수를 쳐서 이런 함정이 이제 늘 숨어 있기 때문에 이 흑의 공격에 대응을 하는 백은 좀 잘 눈을 크게 뜨고 응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돌을 살렸어야 될까요? 단수를 쳤을 때 이 흑의 공격이 몇 발짝 못 나가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평범하고 우직하게 지금 돌을 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공격을 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크게 도망가면 흑은 한 점만 먹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전체를 이렇게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이 넉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를 뭐 사석작전하기에는 흑의 궁도가 너무나도 넓게 잘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백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흑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미 한 집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손을 빼더라도 설령 패를 져준다고 해도 두 집이 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요 밑으로 단수를 쳐가는 것이 은근한데요. 가급적이면은 백의 입장에서 이제 당연하게도 돌을 웬만해서는 다 살려갈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백이 이쪽을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여기서가 정말 백이 너무 당연하게도 전체가 다 살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수 한 번을 딱 맞는 순간 백이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당연하게 이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백돌들은 흙에 막힘을 당하게 되면요, 단수까지 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를 더 이상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지거든요. 자, 그럼 이쪽을 이번에는 먹여쳐 볼까 싶은데, 흙이 느슨하게 받아준다면 이 두 점을 따내거나 뒤로 돌려차는 수가 가능해지죠. 자, 이것은 백이 이겨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흑은 당연하게도 이 101점을 마저 따내면서 아직까지도 요 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기 귀를 들어갈 수 없는 백은 결국은 이렇게 지금 백돌 7점 큼지막한 돌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 흑돌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순식간에 지금 엄청난 지금 함정에 빠져든 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5점이 잡혀가지고는 지금 이 흑은 살아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이 단수를 만약에 못 봤다고 해가지고 수순을 바꾸는 게 있긴 해요. 바로 이렇게 치중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요 단수는 허용을 하지만 더 이상은 백이 이렇게 의외로 도망을 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 한 점 버려주면은 흑이 역시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약간의 트릭 같은 수가 역시 또 존재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는 수가 또 좋은데, 왜냐면 이것을 단수 쳤다가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이 단수를 아낄 줄 아는 현명한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 백이 한 점을 단수 치면 그때 바깥쪽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한 점을 포기할 줄만 알면은 흑이 이겨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연결하는 게 있다면, 자, 이제는 공격 대상이 이 두 점이 되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두 점을 잡고 두 집이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선을 변경해서 이 5점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준다면 이 흑이 다시 한번 백돌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백은 요 단수 한 방 친 거 가지고 집으로 좀 이득을 봤다라고 보고 결국은 5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이것도 흑이 되는 그림이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를 젖혀가는 권리를 백한테 굳이 쥐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손을 빼더라도 번개사궁으로 이미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끝내기로 굳이 손해를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밑으로 치는 수가 바로 회심의 일격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백이 실수를 한 것은 뭐냐면 돌을 다 잡으러 가서도 안 되지만 다 살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고수는 버리는 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돌을 버릴 때는 화끈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점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흑이 이쪽을 끊어가더라도 지금은 이 수상전에서 이렇게 늘어갔을 때 백이 안쪽을 둬준다면야 흑이 이겨가는 그림이 가능하겠지만요. 백은 여기에서 바깥쪽을 두는 수가 있어요. 따내든 붙이든 백이 바깥쪽에 연타를 날려주면 결국은 이 한 점을 따내는 것 외에는 흑이 특별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흑대만은 잡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한 점을 백이 잘 버려주면 이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뭔가 좀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백이 뭐 이렇게 호구 치는 게 모양이 예뻐가지고 잠깐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정말 위험천만한 수죠. 따냈을 때 이걸 이으려고 봤더니 오히려 백일 스스로로 지금 자충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역시 요 밑에 치는 것도 여길 이어가지고 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둘 수 있는 수가 몇 개 안 남긴 했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 백돌 석점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두면 될까요? 자, 백이 요 한 점을 이어주면
이게 지금 젖혀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어도 유가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무가가 등장을 하면서 흙이 지금 폐라는 건덕지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백에 당연해 보였던 이수가 다시 한번 흙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길 뒀을 때 백이 한 집을 내가지고 흙이 안 됐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이렇게 딱 치중가는 아주 기가 막힌 반격의 수가 숨겨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있는 순간 넘어가가지고 백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두자니 여기를 딱 끊어갔을 때 원래대로라면 환격이 이렇게 돼야 되는 장면이지만 지금은 백이 자충이 차 있다 보니까 이쪽을 단수를 칠 수가 없고요. 반대쪽을 둘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따내면 흙이 5점을 잡아내면서 이 대마를 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백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긴 했는데요. 진정한 고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의 수를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그래도 나름대로 버텨가는 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요 한 점 가지고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쵸? 이 삶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돌 5점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여기를 이렇게 기어 나가는 건데 느슨하게 도주면 왔던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를 막아가는 순간 자, 지금 백이 노선을 변경한 게 보이죠? 이 왼쪽에 있는 2점만 잡아내면 이 흑대만은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흑이 바깥쪽부터 뭐 둔다고 해도 이렇게 하고 나서 안쪽을 뭐 들어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바깥쪽을 뭔가 둔다고 해도 백이 차분하게 이 한 점을 잡아내면 요 젖혀놓은 것이 효자 역할을 하면서 지금 수상전은 흙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흙은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먹어가는 것도 먹여쳐가는 것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굳이 이렇게 먼저 먹여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패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단패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굳이 내가 먼저 먹여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단수를 쳤을 때 백이 버텨가는 유일한 한 수는 이렇게 끊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따내면은 이 수상전이 아직까지 백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백이 여기를 두는 것도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 수상전이 놀랍게도 백이 안 되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은 젖히고 스스로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것이 그나마 버팀수가 됩니다. 자, 물론 이게 지금 이제 한 수 늘어진 패라서 흑은 이럴 때 패를 하는 요령이 패감을 이렇게 따내고 백이 패감을 쓰고 되따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단패로 바뀌게 돼요. 요도를 이제 위쪽을 끊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만에 하나 잘못 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패가 아니라 흑이 살아있지만 백이 정확한 끊음을 구사했을 때는 지금 단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흑이 이쪽을 연결하면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촉촉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흑의 입장인데 자, 이번에는 백이 또다시 반대쪽을 단수 쳐가지고 이것도 단패가 돼요. 다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해소를 하면은 이 패가 끝이 나기 때문에 단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도 백이 패감을 쓰고 따냈다. 근데 흑이 패감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패감을 만들 만한 수를 두거나 큰 자리 20집짜리를 차지하고 백이 패를 어딘가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한 곳을 20집을 기다리고 두고 나서 기다리는 패를 만드는 것이 초고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백이 어느 곳을 두어도 다시금 단패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흑의 반격에 백이 너무 좀 고민을 안 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백이 이 한 점을 버릴 줄 알면 돼요. 바로 이렇게 딱 둬가지고 여길 젖히면 한 집을 내버리면 유가무가가 나오는 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반대쪽을 공략할 때 이 한 점을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은 흑이 한 점 잡는 거 가지고는 역시 이 대마를 아무리 백이 친절하게 도줘도 이 대마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급소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일단 여길 두는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집 모양이 나면 무조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급소 자리가 될 수 있는 아주 트릭이 담긴 한 수인데 잘못 받아주면은 통합니다. 하지만 백이 잘 받아가면은 쳤을 때 요 한 점 버리면 되고, 만약에 이걸 뒀을 때는 뭐 굳이 한 점을 안 잡고 잡아도 됩니다만, 잡고 이렇게 유가무가를 준비하는 것도 이미 두 집이 나 있는 모양이라 유가무가도 아니네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있는 수에 의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흑의 최후의 급소는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자, 느낌이 딱 오시죠? 여길 두면은 끊어가지고 요 뿌리를 잡아버리면은 흑이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백이 만약에 여길 잡으면은 역시나 끊는 방향을 잘 설정하면, 물론 여길 끊어도 지금 되긴 됩니다만 정확한 끊음을 구사하는 게 가장 쉽게 이 흑대마에게 두 집을 선물하는 길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최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백이 여기서 하나라도 발버둥을 쳐서 좀 돌을 더 살리려고 하면은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는 구조가 발생이 됩니다. 자, 백에게 굉장한 버팀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요럴 때 고수로서의 덕목은 이걸 끊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을 잘 잡지 않는 것이 역시 고수의 덕목 중에 하나고, 돌을 잘 버리는 것 또한 고수의 덕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돌을 잡기 전에 이렇게 둬가지고 이 백돌한테 환격에 지금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환격을 내주고 살려주던가, 아니면은 전체가 다 잡히는 걸 선택하던가. 백이 그야말로 딱 걸린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뒀을 때는 어디가 최선일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역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것도 쌍방간의 최선이고, 물론 흑이 더 잘 두시는 분들은 이걸 둬가지고 나중에 뭐 여기를, 집으로는 동일합니다만 이 단수를 좀 선수로 좀 높여가는 확실한 선수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집으로는 동일하니까 별건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의 최선의 버팀. 맞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변화 중에서 수순만 좀 다를 뿐 의외의 버티는 수가 바로 요 수인 거예요. 단수를 치고 여기를 딱 막아가면 흑이 좀 유리한 패이긴 한데 2단 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흑은 이 패를 하다가 백은 패감을 쓰고 됐다냈을 때 다시 이제 패를 큰 자리를 한번 딱 두고 나서 다시 패를 하는 그런 대국이 진행되는 것이 초고수 간의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정말 좁은 곳에서 이뤄지는 돌을 잘 버릴 줄 알고 사소한 돌을 잘 잡지 않는 것이 고수의 덕목이라는 것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